이마트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5.6%가 증가했습니다. 재고 회전율은 2.6회전으로 산출이 되고 PBR은 0.15로서 매우 아주 낮은 그 수준이 되겠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가 회계 내용보다도 먼저 그 맨 뒤에 제가 편집을 한 거를 먼저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게 사업 계획을 하면서 저는 그 회계가 어떤 논리 연습에 아주 중요한 그 교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예측하는 그것은 분석은 확실하게 논리가 그 하는데 뭔가 그 검증할 때라든가 분석 내용을 그 다음에 이제 예측할 때든지 이런 거는 좀 데이터가 좀 어떤 데이터를 하고서 뭘 확인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또 그 검증 단계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데이터들, 그런 그 증거들이. 그런데 예측이라는 것은 그 뭐 증거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변수, 요소, 이런 것들을 적용해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건 그런데 제가 그 스루풋으로 이 예측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재고 회전율을 중요하게 생각해 가지고 그 WCAI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죠. 재고 회전율을 상승을 실현한다면 만약 충분 조건으로 그러면 된 매출 재료비가 WCA 회전 상승률만큼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매출 원가, 지금 이거 원가 회계로 보더라도 그렇다 이게요. 매출 원가 나누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 회전율이 올라가면은 그 스루풋으로 분석한 그 매출 재료비도 그 회전율만큼 올라가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매출 재료비가 만약에 올라갔다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매출액도 그 비례만큼 매출액도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스루풋 회계는 매출에 비례하는 건데 여기다가 이 그 원인을 여기다 제가 다 써놓은 것 같아요. 매출액이 매출 재료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그럼 대는 매출 재료비가 WCI 회전율 상승률만큼 증가한다면 매출액도 그만큼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매출 스루풋에서 매출액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니까. 요렇게 그 원인을 제가 썼다면은 좀 더 명쾌할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연구 과제로 아직도 좀 제가 논리적으로 저도 좀 잘 안 통해서 그리고 이 논리가 그러면 맞는 거냐? 매출원가 나누기 이 WCAA 재고로 낳는 게 요거는 뭐 그 산식은 당연히 맞는 건데 에, 이 원인을 제가 그거로 얘기를 했으니까 회전율만큼 매출 재료비가 올라갈 거라는 거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가 뭘 거냐? 그러면은 제가 다른 결과를 찾은 거는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스루풋 영업이익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다. 요게 좀 너무 그 인과관계가 그 화살이 약간 길죠? 약간 긴 게 아니고 많이 길죠? 그런데 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때 아니면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얘기해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느낌상으로는 기하급수적이다. 음,
재고 회전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영업이익은 크게 는다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는데, 에, 그리고 거기다가 운영 경비는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합쳐지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스르픈 영업이익이 올라간다. 이렇게 한번 제가 논리 전개를 해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이 어떤 기업의 실전으로 해가지고 제가 입증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재고 회전율이 크게 좀 상승한 데를 가지고. 근데 이제 이마트가 조금 상승했는데, 한번 그 결과를 보면서 제가 지금 먼저 이렇게 앞에 전제한 논리들이 맞아떨어지는지, 이런 것을 다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당신이 얘기하는 게 맞냐? 그러면 분석을 한 내용을 증거로서 제가 해본다, 이런 얘기죠. 어, 그러나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스르픈율을 상승시키는 것이 우선순위다. 어, 그러니까 이 판매 스르픈율을 높인다는 것은 판매 가격이 동일하다면은 매출 재료비를 낮춰야 될 거고요. 매출 재료비가 올라갔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영업을 해서 고객들한테 비싼 가격으로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원하는 목표인 그 수르프율을 상승시키는 게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재고 회전율 상승을 하면은 그렇게 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미래 예측할 때 매출을 어떻게 더 올리고, 그 다음에 스르픈율은 아니 스르풋은 어떻게, 아니 매출 재료비는 어떻게 낮출 거냐 하는 문제는 제가 하는 게 아니죠. 기업들이 구매를 싸게 하든지 후려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원재료 가격이 오른 만큼 판매 가격을 더 올리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영업에 있어서 결국은 돈 벌자는 얘기거든요. 기업을 하자는 얘기가. 그래서 그 미리 제가 예측한 거를 보면은, 매출 재고 회전율이 6.3회전 상승, 아니 6.3%가 상승하면은 매출 재료비도 6.3% 상승하고, 그 다음에 운영 경비는 1.6%뿐이 상승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운영 경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맥시멈 1.6%까지. 그런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은 영업이익은 72.1%가 증가하게 되어 있다. 뭐 이 정도면은 기하급수적 아니냐? 음, 산술급수적일진 몰라도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기 그 빨간 거로 표시해 놓은 것은 조금 더 증거들을 찾고 원인을 뭐 하나 좀 더 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 매출원가 나누기 에,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이게 너무 먼 거리니까 여기서 이걸 해야 된다.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 이걸 원인으로 할 수 있을 때 더 강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렇게 이제 그 머리에 이 논리 이 연습을 해보는 거로. 그래서 요게 이제 좀 더 연구 과제다 하는 거, 완벽한 건 없습니다. 예측을 하는데 정확히 예측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뭐 점쟁이해야 되죠. 자, 이렇게 좀 이 앞에 그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본론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매출은 1분기에 그 이마트가 3조 8천억 원대에서 전년보다 2% 증가했고, 재고 자산을 0.2% 감소시켰어요. 그러면은 재고의 감소는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켰을 것이다 라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은 44.9%가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0.7% 상승했고요. 스로 분석한 내용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4% 증가했어요. 근데 매출 증가가 2% 증가했으니까 그 갭이 마이너스 0.6%입니다. 그러면은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일자 추론을 하겠습니다.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0.6%라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대단할 것입니다.
스르프 금액으로 3.7% 증가했고 스르프 율로는 0.4%가 상승됐어요. 그리고 운영 경비가 0.9% 증가했습니다. 이 스르프 3.7% 증가보다 운영 경비가 그 0.9% 적게 증가했으니까 스르폿 영업이익이 932억 원으로서 45.6%가 증가했어요. TOE 생산성도 향상이 됐고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은 크게 없습니다. 상품 이마트면은 상품 유통업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냐? 조금 자기네들이 가공해서 그 상품을 내놓는 게 있는 거죠. 뭐 그 편의점에서도 파는 그런 김밥 이런 건 아니더라도 어 뭐 그런 거 있죠. 그 저기 회라든지 이런 거 그 이마트에 가더라도 돈을 좀 더 벌었어요. 그럼 이 재고가 요것도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년도 1분기는 3억 원이 적게 난 것은 이때는 재고가 증가했을 것이고요. 올해 1분기는 재고가 감소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분기에는 이마트도 재고자산 명세를 비공개했어요. 대부분 상품 하나만이냐 아니면 저장품도 있고 또 자기네들이 가공하는 게 있으니까 원재료도 있을 수 있는데 원재료는 재고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선식품 쪽이 많을 거니까 그날 지나면은 그냥 다 폐기 처분해야 되거든요. 폐기 처분하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유효기간이 있으면은 딴데 좋은데 음, 그 좀 그냥 공짜로 주기도 하고 그 식품 아니면 이제 그 식사 배급하는 이런데 고아원이라든지 하루 정도 차이는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겠죠, 회사가. 어쨌든 23억 원이 전체 재고자산을 정형했습니다. 전년도 1분기는 256억 원이나 증가했죠. 이마트는 무엇이 두려워 재고자산 명세를 분기보고서에는 비공개하는가라고 비판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슬프 분석을 위해 할 수 없이 전체 재고자산을 적용했다. 그런데 회사는 어차피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재고자산의 변동이 23억 8,900만 원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비성분해성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작년에 마이너스는 영원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표현한 것은 원재료 및 부재료 및 상품 매입액 한꺼번에 표시를 해놓고 있어요. 사실은 상품 매입액이 더 주종이겠죠. 그래서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1.4%가 증가했고 운영경비 9,864억 원에서 판매관리비가 무려 9,547억 원이나 되는데 가공비는 317억 원뿐이 되질 않습니다. 요게 그총그 제조 비용의 1.14%, 이게 그냥 소점 한 자리로 했는데 나오질 않아 가지고 가공 비율이 아주 이 1%대뿐이 안 되니까 0.04%가 하락을 했고 뭐 생산 재료비라기보다도 상품까지 이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전체를 보기 때문에 0.04%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원재료는 무시하고라도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 볼 수 있겠는데 1차와는 모순됩니다. 이게 꼭 CJ 제일제당도 똑같은 게 나왔는데 왜 그런지 이런 모순은 그 원인을 이것만 가지고는 진짜 잘 모르기 때문에 수만 가지 이 품목들 아이템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수량으로 그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 봐야 되는데 수량으로도 이게 수만 가지 아이템이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데는 뭐 매가 환원법으로 그 실사를 한다는데 실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국세청 사람들이 전문가라는데 에, 그 국세청 사람들한테 한 수 배워야 되지만 이 나이에 어디 그거 배운다고 써먹을 때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죠. 예, 뭐 그렇고요. 그래서 1단계 전체 재고를 적용했을 때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 일치하는데 작년에 요게 틀리네요. 1억 7,7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요게 뭔지는 전혀 추적을 할 수는 없겠어요. 잔잔한 오류를 내고 있네요. 전년도 그 1분기에. 그리고 PQ 총 제조 비용 요거를 P, PQ 총 상품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어울릴 겁니다. 그 이마트는 어, 뭐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그 차이예요. 총 제조 비용이고 총 그 이 상품 재료비도 그렇고 그리고 현금 흐름표가 이제 문제로 다가오는데 이마트가 자 현금식으로 읽어볼게요. 현금 흐름표에 분명히 제가 가져온 게 다시 한번 봤어요. 너무 차이가 가지고 근데 아니에요. 확실해요. 현금이 348억 원이 나갔으면은 재고가 348억 원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증가한 것도 아니고 23억 원, 24억 원이 감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갭이 372억 원이나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372억 원의 현금을 공금 횡령한 거지. 공금이 아니지 이거는. 그냥 횡령한 거지. 이렇게 일단은 그 이 분석 투명성 법정에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합니다. 검사처럼. 작년도에는 237억 원이나 차이가 나요. 어, 자, 이게 무슨 사건이냐? 이거면은 충분히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이마트한테 가서 직접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뭐, 그럴 동기가 없어요. 직접 물어볼 동기가. 이런 게 공개 그 방송이 돼가지고, 누가 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좀 한번 질문을 해봐 것도 좋지 않겠냐. 이런 걸 공개가 나가면은 이마트가 이 정도면은 분식회계 했다라고 일단 저는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반증은 그쪽 책임이지 제가 그 반증까지 해줄 책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죄 입증은 변호사가 하는 거지 검사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마트 쪽에서 변호를 해봐라. 아, 제가 분식회계 했다고 가정을 하니까 주요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3,21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7.2% 금액이 증가했고 근데 직원 수는 1,100명이나 감소를 시켰어요. 요거는 근데 2023년도 자료입니다. 이 직원 인원 수는 왜 그러냐? 분기에는 또 인원 수도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문제죠. 어, 그리고 소속의 근로자가 22,700명 전국적으로 많이 채용하고 있죠. 근데 소속의 근로자가 있어요. 또 10,000명이나. 그러면 한 32,000명이 이마트에 지금 해서 근로생활 월급 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연간 1인당 평균 임금이 5,65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통 판매 여직원들 주로 아줌마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또 그 계산대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 정도면은 국내 그 근로소득 평균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5천만 원이라니까 5천만 원보다는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소속의 근로자는 아마 그 이해할 것 같고 어, 판매 촉진비가 0.4% 나왔고 지급 수수료라는 게 이게 그 이 판매되는 대로 그 납품하는 업체한테 뭐 주는 건지 아니면은 그 이 소속의 근로자한테 그 인센티브로 나간 이 지급 수수료의 내용은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금액이 나가죠. 임금만큼 나갑니다. 임금 수준만큼. 그래서 이 소속의 근로자는 파견업체 직원으로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보통 1년 계약을 하죠. 그래서 계속 일하고 싶어도 그러면 나가주세요. 이제 또 다른 사람 오고. 근데 연속해서 며칠 쉬고 한다 그래도 노동청에서는 노동부에서는 연속 고용으로 봐가지고 정식 직원으로 뭐 4대 보험 내지 뭐 이런 거 다 해줘야 된다. 음,
그 뭐 그런 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사인건비 쓸래니까 소속의 근로자들이 또 이만큼 있다 그런 얘기네요. 자, 경영평가지표 매트릭스라고 이 매트릭스 이렇게 모아놓은 집계표 같은 거를 미국 애들이 보통 매트릭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매트릭스. 이렇게 많은 평가지표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위에 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재고 회의율 2.6회전 0. 거의 뭐 3회전 정도 올라간 거. 어, 이거로 그 이익이 46%가 증가한 거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그 스르픈율이 0.44% 상승한 거 조금 마진율들이 작을 테니까 생산성 2.9% 상승했고 이자 부채 조금 늘었어요. 33.9%로 차입금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캐시버퍼라는 게 현금성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6.2%. 이렇게 낮으면은 그 수금 속도가 빠를 경우 이렇게 합니다. 그럼 수금 속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7.1회전이다. 3개월 동안에 에, 그러면은 그 3으로 나누면은 한 달에 2회전 이상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매입 채무는 그 2.9니까 납품업체한테 돈을 주는 건 좀 많이 늦네요. 어, 그리고 재고 회전율 대비 수금 채권 수금률은 수금 속도가 빠르죠. 그죠? 듀퐁 ROI는 그 경영진 평가 지표인데 올랐으니까 잘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 자, 지금 이 유통업에서도 그 제 그 이 분식회계 그 투명 그다음에 그 이 투명 그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식회계 가정 이론 이 유통업에도 적용이 됩니다. 회전율 상승했고 수납품률도 상승했어요. 그러면 투명회계인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조금이라도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수량으로 하는 것은 이제 매가 환원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실제 실사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어, 재고 실사할 때 하는데 그걸 확인해서 재고 회전율 계산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없어요. 얘기를 안 해줍니다. 자기네들 매입 가격, 판매 가격, 그 수많은 아이템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예 어떤 언급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장사라는 게 어떻게 돈을 낳느냐 그런 거를 확인하는 거니까 자 1차 손익계산서에서는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했고 비성분 쪽에서는 상승했다라고 추론이 됩니다. 1차하고 모순이 되죠. 이 모순은 해소돼야 되는데 수량으로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전율하고 스르픈율이 순방향 상승을 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입증은 매입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입증이 불가해야 됩니다. 아마 매입 가격을 조금 후려쳤을 거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이익을 남기 위해서 조금 올리지 않았겠느냐. 이게 아마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근데 돈도 늦게 주면서 가격 후려치면은 그런데도 납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납품업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조견포로 자 상품 평균 상승률 모르겠다. 그냥 상승 압박률도 모르겠고 판매 가격도 얼마 올랐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기업일수록 우리가 물가 먹는 의식주에 지금 시계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CJ 했고 그다음에 GS 리테일 했고 이제 그 여기 어디야 지금 하는 데가 이마트 하고 있는데 물가가 민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은 기업의 원재료 가격 추이 또는 상품 매입 가격 추이와 판매 가격 추이는 필히 정확히 공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좀 지도를 좀 어떻게 방법론을 찾아봐라. 어, 아니 그 뭐 채소류라고 먹든지 그다음에 뭐 고기류로 먹든지 아니면 통조림으로 먹든지 뭔가 중불료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소분류까지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중분류까지 해서 다 그 전산으로 다 되지 않냐, 전산으로. 그 총수량에서 그 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면 평균 단가 나오지. 이 전산화 시대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면 되게 돼 있어요. 하기 싫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주주를 모욕하는 행위예요. 또 소비자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공정위 같은 애들은 앉아서 뭐 하고 자빠졌는지 몰라. 진짜. 음. 그 공무원들이 그냥 돈이 아까워요. 월급 주는 게. 자, 그 판매 계획하는 거, 그 근거 25.4%, 그냥 한 300% 하면 됩니다. 자, 시간이 오래 써먹었네. 300%다 했어요. 1 더하기 300% 산식입니다. 15조 3,800억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이 재고도 0.2% 계속 감소한다고 봤고, 그래서 15조 3천억을 한다고 그러면은 2,860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계획 대비 비슷하니까. 근데 재고를 1% 올린다고 그러면은 이익이 더 나게 돼 있어요. 이런 유혹이 이 원가 회복에 유혹을 하죠. 그런데 재고가 마이너스면 이거는 108억 원의 그 매입을 더 했다는 얘기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매입해가지고 영업이익이 23억 원이 더 안 늘어나요. 이런 멍청한 짓은 하지 말자. 근데 0.2% 범위 내에서 올린다 그러면은 이거 금액 똑같을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자, 스루풋은 그런 걱정 없어요. 300%하면 15조 3,900. 이게 재고가 조금이라도 감소하면은 스루풋은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조, 어차피 15조 3천억 하게, 그러니까 다 우수리 떼고 하니까. 그런데 원가 회계보다는 약간 이익이 낮게 나오죠. 그러면 10.4회전이 재고 회전율로 될 건데 11회전을 해보자. 그러면 6.3% 증가하는 거예요. 맨 앞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 OE 증가율은 1.6%뿐이 안 돼요. 이 재고 회전율 여기 아니 매출 재료비 회전율 곱하기 여기 OE율 그거를 하면은 1.6% 이만큼 더 돈을 투자해서 판촉을 하든지 그 다음에 또 경력금을 주든지 뭐 해서 좀 더 판매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1.6% 증가된 게 금액상으로 운영 경비가 600, 344억을 더 써요. 그런데 버는 돈은 얼마냐? 2천억을 번다 이게 2천억을 추가로.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실행 계획은 2,790억을 하게 되는데 604억 써가지고 2천억을 늘린다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72.1%가 그래서 앞에 그 그림을 만든 겁니다. 이런 논리가 지금 내가 논리적으로도 확실하냐 하는데 계속 연구과제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내가 입증을 할 수 있다면은 저의 이론은 강력한 파워를 얻어가지고 이걸 프로그래밍해서 팔아먹을 수 있겠다. 음,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만들어가지고 좀 장사해보자. 나는 나이가 먹었고 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예측한 것은 이렇습니다. 좀 높게 나오고요. 디프레이션 완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현금 재무지표 이런 것까지 그 제공해주는 분석해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EAT 세후 현금 순이익 5,500억 벌었어요. 그리고 투하 자본 대비 현금 수익률은 3.4%. 자, 1.4%에서 2%나 뛰었습니다. 5,500억 벌었고. 그다음에 2번 EMS 사업 활동으로 모두 2,685억 원이 들어왔고요. 유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FEM 최정 1,427억 원이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 캐펙스에 자본적 투자에 2,291억 원을 또 투자한 게 있어요. 그리고 종속기업 비율은 49.6%. 그게 50%가 넘으면은 이마트 자체도 중간 지주 회사가 될 겁니다. 이것도 종속기업을 꽤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마트의 종속기업이 어떤 데가 큰 데가 있는지 아, 그걸 안 찾아봤네. 예, 나중에 그걸 업로드할 때 좀 한번 추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캐시 프로 그 이자 부채 그 경영평가 지표에서 미리 얘기를 했고요. 어, 주주 자유현금 흐름 그 이익 배당액인데 0.4% 똑같이 570억 작년도는 571억 그다음에 그 이 이익 배당만이 아니고 그 이 저기 그 이익 배당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거래가 있고 신종 자본증권 배당 이자가 난 걸 이제 배당이라고 표현하죠. 예, 부채긴 한데 이거 신종 자본 부채 비율이 올라가니까 이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요 금액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주가가 문제인데 주가가 59,900원 장부가 기업으로 39만 9 40만 원 돈이나 되는 게 6만 원뿐이 대우를 못 받고 있다. 이거 정영진 씨는 뭐 하고 있는지 몰라. 맨날 허구한 날 인터넷 SNS 이런 거 하지 말고 투자하는 사람들 기분 나쁘잖아요. 자, PBR이 낮아도 너무 낮다 이게요.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나? 우선 주식 액면가 분할이라도 해야 하는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한 몇천 원짜리가 될래는가 모르겠네. 주가 밸류에이션을 위한 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부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그 디스카운트 코리아를 좀 벗어나 보자 해가지고 지금 노력 중인데 그런 쪽으로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자기 주식이 몇 프로, 자기 주식이 의외로 뭐 그거 많이 가지고 있지 않죠? 비싸게 사든지 에, 아까 그 저기에서 자기 주식을 너무 사도 안 좋고 그런 건데 이게 내려도 이게 너무 그냥 급격하게 더블 정도 내려간 거 아니에요? 정영진 씨가 18.56% 가지고 있고 2022년 데이터입니다. 또 그 분기에는 뭐 했는데 2023년 너 걸 볼랬더니 영업 보고서로 돼 있어 가지고 귀찮아 가지고 그냥 2022년도 걸 가져왔어요. 그것도 PDF 파일로 돼 있어 가지고요. 또 스크롤해서 찾으려고 그러면 물론 이제 검색 방법이 있지만은 이명희 씨 모친이시죠 10%, 국민연금공단 8.19%, 홍콩 상하이 외국인이 19.52% 있는데 홍콩 상하이만이 아니고 거래가 있을 때 이제 딱 뜨는 거니까 어, 좌우간 이 정영진 씨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네. 이상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마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